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타버스랑 이제 그 지능형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프로세싱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아직 실전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간혹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에서 공급망 공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번 하반기 중앙기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주간기술 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보안 관련 학회지에서도 꾸준히 달아온 내려온 이제 그런 토픽이 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이제 퍼펙트 스톰, 공격 표면의 어떤 변화, 이 공격 표면 관리에 대한 토픽도 있는데 그 뒤에 달아지는 이제 뒤에 이제 좀 다뤄질 텐데요. 크게 많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좀 연관성 있는 키워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예, 원래 기존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어떻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공격에 대한 부분으로서 주로 쓰이는 게 사회공학 기법. 그다음에 권한 상승, 어떤 측면 공격, 레터럴 무브먼트 이들 키워드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어떤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키워드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개념은 일단 공급망에 침투를 해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변조하는 형태의 어떤 공격이다. 이게 공급망에 대한 어떤 절차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각각의 취약점을 침투해서 어떤 변조나 하드웨어를 변조하는 어떤 형태의 공격을 하는 유형이 이제 공급망 공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은 어떤 판매 제품 생산, 유통, 유지, 요구나 모든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어떤 개별 기업들의 집합이 개별 간의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면은 이런 이제 그 침투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또 공격 벡터라고도 하죠. 공격 벡터에 대한 공격 표현이 생긴 거죠. 보고 부분이 생기면서 이런 주변 공급망까지 다 피해가 확산되는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는 거죠. 공급망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죠. 하나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개발 인프라, 인적 요소 등 신뢰된 환경이 공격 교두보로 이용되면서 어, 부차적인 어떤 그 정부 기관부터 민간 기업까지 피해가 속출되는 부분이 이제 퍼펙트 스톰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는 부분이 돼 있고,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 어떤 기업의 공급 표면을 극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또 공급업체와 서비스 업체가 이제 그 기업의 민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격 표면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런 공급망 공격이 한번 침투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피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공격의 유형에는 이제 하드웨어 공급망, 소프트웨어 공급망, 펌웨어 공급망 공격이 있습니다. 어, 근데 유독 이제 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부각이 됐냐? 어떤 이런 이제 최근 그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어떤 신기술 발전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공급망 공격이 주목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서 제로데이 공격 같은 어떤 취약점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른 어떤 취약점의 그 공격 포인트로 삼고 이제 공격이 이제 확대된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개발 수명 주기에 어떤 그 확장된 공격 포인트로 인해서 부각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악성 코드 배포가 유연하다는 부분이 되겠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그 악성 코드가 이제 배포되기가 유용하니까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공급망 공격이 좀 더 이제 피해가 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는 도식화는 이제 공격 주체, 공격 기법, 공격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격 형태는 이제 원래 개인 주도에서 국가 주도에 대한 부분으로 어, 변모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공격의 범위가 좀 더 확산돼 가고 있다라고 개인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변화가고 있고 공격 기법은 이제 그 랜섬웨어 에즈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격 표면 VPN이지 RDP 이것도 이제 이따가 랜섬웨어 공격 유형으로 조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랜섬웨어 기반으로 이제 공격 기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격 대상은 이제 공공에서 민간, 뭐 사이버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까지 그다음에 통틀어서 뭐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망 공격에 대한 취약점이 될 수 있고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공급망 공격에 대한 동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신뢰된 관계,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아까 키워드로 나왔었는데 그런 관계로 이제 주로 침투를 하는 유형이 동양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타이퍼 스쿼팅 공격을 되게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드라이브 바이 컴프로마이즈 그다음에 뭐 피싱 그다음에 악성 코드 감염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공급망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위변조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위변조된 소프트웨어나 악성 코드 주입이 일단 성공하게 되면은 하위 시스템의 어떤 접근 권한을 이제 획득해서 어떤 권한 상승이나 어떤 그 측량 이동과 같은 2차 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석 공격이 되게 된다.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단일 포인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의 그 공격 포인트가 성공이 되면은 이 접근 권한을 획득해서 주변 다른 시스템까지 공격을 하게 용이하다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에 대한 어떤 그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해서 어, 공급망 공격이 많이 침투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오픈 소스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공급망 공격의 어떤 대응 방안으로도 사전 예방 측면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도 같이 정리가 되면 좋겠죠. 예. 그래서 오픈 소스 관리도 어떤 예방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공격망 공격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으로서 이제 정책, 그다음에 제도적 측면으로 보신다라면, 어떤 사이버 사고와 어떤 위협 정보에 대한 공유가 빠르게 돼야 되겠죠. 그 신속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 그런 사고 사례들이 빠르게 전파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GTA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빠르게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 클라우드나 이제 그런 어떤 신기술 내에서 이제 가상화된 환경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이 이제 접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화벽 측면, 기존의 방화벽 중심의 어떤 경계성 보안이 아닌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단위의 어떤 과립형 경계로 이제 그런 좀 더 이제 그 세분화되고 과립화된 어떤 경계가 필요하면서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실현을 위한 어떤 그 아키텍처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단계 인증 멀티팩터 인증이죠. 그다음에 데이터 암호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죠. 소프트웨어 그 명세서죠. S본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죠 최근에.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지침 수립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간의 의존 관계, 그다음에 취약한 오픈 소스에 대한 사용 여부, 그다음에 만료된 라이센스와 같은 불완전한 요소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는 어떤 명세서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S범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보안 개발 방법론도 등장을 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보시면은 분석, 디자인, 실행, 뭐 테스트, 유지 관리, 전반적인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단계적 어떤 수명 주기에 따라서 S봄 그 S봄이라고 하면 S봄에 대한 역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단계별로 이제 그 보안 개발 방법론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어떤 기술적 측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종속성과 어떤 취약점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어떤 종속성이죠. 의존성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찾는 거죠. 의존성 스캐닝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이제 DAST랑 SAST 부분이죠. 정적 취약점 분석이 아니라 동적으로 이제 취약점 분석, 동적 테스트, 정적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공급망 침해, 서플라이 체인 컴프로마이즈라고 해서 어, 모든 포인트를 전부 다 동일한 수준으로 보안을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보안 조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알려진 책들은 CVSS로 이제 보통 이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데 알려진 취약점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이 코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이제 고려를 한다. 보안 수립 계획을 고려를 한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술적 요인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